네, 최경영의 정치본색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할 세 분 소개해드립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김민하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약간 멈칫거렸던 이유는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는 이제 네. 신시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이제 신인규의 시대정 씨잖아요. 저의 유튜브에 이름을 개명한 거고요. 아, 그렇군요. 단체는 정당 바로 세우기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그래서 몇 개가 있으니까 타이틀이. 근데 지금 정당이 네. 너무 막장으로 가고 있어서 이게 바로 네. 세우려는 노력 자체가 네. 좀 공허하지 않은가라는 좀 개인적인 현타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약간 좀 뒤에 하고요. 예, 지금 저 국민의힘 거의 막장극으로 가고 있는 거는 좀 뒤에 하겠습니다. 그것보다 더 막장극이 지금 있기 때문에 와, 이거는 뭐 임성근 전 해병사단장 구명 정황이 담긴 녹취가 공개가 됐습니다. 공익제보자와 그리고 이종호 씨 블랙펄 인베스트먼트의 대표였던 분이고 여기 이 사무실에 이제 김건희 파일이 있었죠. 그래서 김건희 계좌를 관리했다 이렇게 의심받는 그런 분입니다. 이 이종호 씨가 공익제보자와 나눈 대화들이 쭉 다 공개가 다 되고 있군요. 예. 뭐 보시고 이제 장성철 소장님은 확신을 갖게 되셨어요? 아니 원래부터 저는 확신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확신? 예. 이종호 씨가 네. 김건희 여사에게 네. 구명 활동을 했을 것 같다. 그런 저는 확신과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죠. 아, 처음부터. 그랬어요? 안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겠냐고요. 왜 댓글에서 자꾸 저 장성철 소장님 욕하는 거야? 제가 이재명 대표를 비판을 하니까 아, 저 이재명 대표 아이템만 없으면 예. 그 진보 쪽 그 지지자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제가 이재명 시작하면서 저 새끼 또 시작하는구나 막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런 거거든요. 오늘은 그거는 없는 없어요? 것 같아요. 이재명 없어요? 칭찬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 예. 아주 감동적인 예. 출마 선언문을 얘기하셨던데. 예, 그 출마 선언문보다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네. 예, 훨씬 중요한데 일단 그래서 김건희 여사랑 관련 있는 것 같다 그런 그렇게 봐야죠. 근거가 뭡니까 그러면? 장 일단은 소장님. 추측이고요. 추측. 네. 예. 그리고 이종호 씨가 어쨌든 음.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계좌를 관리했던 사람이고 본인도 계속 뭐 사단장 만들어야지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예. 그렇다면은 마지막 핵심 고리 누구한테 했겠어? 네. 근데 VIP라고 뭐 녹취록이 나왔었잖아요. 그렇죠. VIP 누가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본인은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나 그러고. 국민이 바보입니까? 멍충입니까? 자기네들이 그냥 그렇다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부른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의 주장에서 이종호 네. 씨의 주장은 예.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부른 사람은 청와대 경호처 출신의 성모. 모 씨가 그렇게 네. 불러서 그걸 나는 읽은 것 뿐이다. 그러니까 구질구질한 그건 나중에 해명이잖아요. 해명. 나중에 그렇죠. 해명. 근데 그때 문맥으로 보면 그러니까요.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요 해명 속에서 그래서 여기서 VIP는 해병대 사령관인데 그 송모가 걔가 원래 평소에 그렇게 불러요. 요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질구질한 이 2단계 해명입니까? 이게 2단계 변명을 지금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믿으라고 지금 내놓은 것이다. 질문이 있어요. 그럼 이종우랑 김계한 네, 사령관이랑 제가 한 해명은 아니어가지고. 아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워낙 많이 아시니까 아니, 몰라요. 네. 이종우랑 김계한 사령관하고 서로 알고 있다라는 정황적인 증거가 하나라도 나온 게 있어요? 그거는 저는 모르지만 네, 없잖아요. 다만 요런 대목은 있습니다. 네. 이종호라는 사람이 네. 해병대 고위직들하고 많이 알고 다니고 그러니까 김계한이라고 알고 다닌다. 특정해가지고 그런 건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녹취록에는 그거는 나오죠. 성근이를 너 몰라? 성근이 공익제보자한테 그렇게 성근이 너 안 만났었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뭐 비속어로 지칭하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가까운 사이고 해병대 기수로는 이제 자기가 선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임성근 사단장은 이 이종호라는 사람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라는 거고 이종호도 임성근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라고 한겨레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 다 사실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네. 거짓말도 좀 납득이 되게 거짓말을 해야 속아주는데
아니 저 녹취 내용 보면요 좀 기가 막힌 게 VIP가 만약에 김기한 사령관이다. 김기한 사령관이 별 3개 달아주는 직책입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VIP가 별을 달아주지. 이게 대통령을 지칭하는 말이고 네. 이종호 씨는 지금 본인이 뭐 거짓말을 하고 있다 보니까 밥만 먹고 숨만 쉬면 거짓말한다. 지금 이런 네. 거거든요. 그럼 본인의 해명도 지금 믿어줄 수가 없는 이런 그렇죠. 모순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요 녹취 자체에도 너무나도 많은 이종호 씨가 갖고 있는 내부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별 4개 달아줄 거야 라는 예언적인 얘기를 하는데 이게 8개월 뒤에 그렇죠. 또 현실화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표 내지 말라고 내가 말렸어. 성근이를 말렸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로 임성근 사단장이 자리를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상당 부분 깊이 개입을 했고 얘기했던 것들이 사후적으로 뒤에 평가해 보면 다 맞아떨어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진실에 부합하고 이걸 거짓말이다. 자기 말을 자기가 거짓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저는 거짓말쟁이 사기꾼입니다라는 자기 고백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해명을 믿어달라는 건 또 뭡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네. 언론들을 쭉 보니까 네.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 같은 경우에 사설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종호 씨가 지금 하고 있는 양대 해명이 1. 나는 남의 말을 읊은 것뿐이다. 오. 2.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다. 요건데 오. 녹취록을 보면 동아일보 사설 내용이에요. 녹취록의 전체를 보면은 남의 말을 읊는 것이라고 볼 수가 없고 본인 얘기라고 봐야 되고 그렇죠. 두 번째 VIP가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것도 믿을 수 없는 얘기다. 동아일보도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근데 요거에 대해서 오히려 이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해줘서 고맙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어요. 오늘 아침에 MBC 라디오에 이제 그 박정훈 대령 측에 김정민 변호사가 출연을 했거든요. 예. 김정민 변호사가 이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녹취록을 어쨌든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김정민 변호사가 이 내용을 그렇죠. 알고 있었을 텐데 그 알고 있었던 사연은 뭐 제가 말씀 안 드리는데 하여튼 알고 있었을 텐데 근데 걱정을 했던 거는 혹시 이 녹취가 공개가 됐을 때 이종호 씨가 나는 원래 허풍쟁이에요. 난 원래 거짓말만 하고 댕깁니다. 그래갖고 이 얘기는 그냥 다 거짓말 한 겁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어쩌나. 그래서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증거를 좀 더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아닐까 좀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죠. 네. 지금 해명이라고 한 걸 내놓은 걸 보니까 난 다 거짓말을 했어요. 난 바보예요.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뭔가를 얘기를 하거나 뭔가를 역할을 하거나 한 것 같기는 한데 VIP는 해병대 사령관이에요. 이렇게 간 거잖아요, 지금. 예.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해버리니까. 하기는 뭔가를 하기는 했단 얘기구나. 이렇게 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고 전체적인 내용을 짜맞춰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된 거기 때문에 심지어 김정민 변호사가 이런 의심을 합니다, 지금. 요거 이제 본인이 한 얘기예요. 제가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예. 이거는 용산을 향한 시그널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히려 역으로? 네, 그러니까 역으로? 네,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다 얘기할 거야라는 게 아니냐. 근데 저는 이게 잘 뭐 어떤 생각이신지는 잘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어떤 네. 부분에서 그러냐면 해명 중에 있잖아요. 저도 이런 해명을 왜 하지라고 싶었던 게 문자 포워딩이 왔는데 네. 문자 문자 포워딩이 언제 왔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8월 2일 이후라는 거야. 그렇죠.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8월 2일 이후라는 거. 나는 그 김정민 변호사 그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제가 오늘 신문에서 이거 봤을 때 이게 왜 이런 말을 하지? 왜냐하면 기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거는 로비를 하려면 7월 28일부터 7월 28일 오후부터 7월 31일 오전 요때 해야 돼요. 요때 해야 모든 상황이 다 바뀌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은 해병대 수사단의 결론이 정해진 그 시점부터 그렇죠. 임성근이라는 사람이 나는 사퇴해야 되라고 대외적으로 얘기는 안 했다 할지라도 그 과정으로 가는 게 뒤집혀버린 시점이 7월 31일 오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요 사이가 돼야죠, 반드시. 7월 28일부터 7월 31일 이틀 반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이 딱 날짜를 지정해서 그것도 기자랑 이야기하면서 아니 언제 포워딩이 그게 문자가 경호처 직원 송모 씨로부터 왔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8월 2일 이후인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8월 2일 이후에 왔으면 본인이 수사 외압과 관련이 없다라는 거를 역으로 증명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장기술을 쓴 거죠. 근데 이런 장기술 잔머리를 또 임성근 사단장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이 사람들의 대화가 공익제보자와 누구죠? 이 사람 이종호 씨와의 대화가 8월 9일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과거형으로 한 것은 생략해버리고 마치 지금 현재형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8월 9일 날에 어떻게 수사 외압을 하냐. 8월 9일 날에는 상황이 끝났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허풍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임성근과 이종호가 마치 짠 듯이 일시를 가지고 지금 웃기고 있는 거예요. 국민을 바보 취급하는 건데. 국민들은 웃기고 있는 거야. 근데 이게 국민들은 그것보다 훨씬 많이 알거든. 그러니까 1초 만에 뒤집힐 수 있는 그러한 설명을 왜 했느냐? 왜 지금 이렇게 하느냐. 그리고 그래서 그것도 1초 만에 또 뒤집어서 만약에 용산이 이상하게 나오면 불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그널? 그래서 너무 그래서 아이. 용산을 향한 시그널인지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네. 너무 해명이 허접해서 그런 의심까지 하게 만들 정도다 지금. 왜 허접하게 해명하겠어요? 상황에서 거짓말하고 불이익을- 감출 게 많으니까 그렇죠. 허접하게 해명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아니야. 저는 약간 좀 김정민 변호사가 굉장히 그 제인 것 같은데 네. 제가 보기에도 이런 주가 조작 세력들은 다 제이거든. 제이? 예. 제이가 뭐예요? MBTI의 MBTI. 끝자리가 J 아니냐. 사전 계획이 아주 투철한 사람들이에요. 아. 사전 계획이. 그래서 뭔가 이 정도로 일이 터졌으면 사전에 계획을 많이 할 것 같은데 몇 가지의 포석을 두고 할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예.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이종호라는 사람 육성 처음 들어봤잖아요. 예. 그리고 그 안에 나온 내용도 매우 충격적입니다. 그리고 사실로 전제하고 일단은 볼 수밖에 없는 여러 정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사인 간의 전화에서도 거짓말을 한다? 그런 거는 상정하기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인 간의 전화, 내밀한 전화는 진실로 전제하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한다면 이제 이 남은 고리는 임성근과 이종호, 그리고 이종호와 김건희 요 두 쪽 라인만 확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 이 정도의 수사의 단서가 나왔더라면은 이종호의 말이 거짓말이라고 지금 뭐 주장하시는 분들의 의견까지 다 담아서 진위 여부를 수사를 해서 알려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종호의 신병 확보, 그리고 핸드폰 압수수색, 그리고 연락했다라는 사람들, 그 임성근과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선상에 올리고 그 모든 증거 자료들을 압수수색해서 분석하고 소환해서 말을 맞춰서 수사로 결과를 내야 되는데, 그럼. 안타깝게도 공수처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예. 이게 가장 큰 문제고, 아무리 정치권에서 이거 가지고 공방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히려 수사를 막고 수사를 안 하면서 정치권에서 공방의 소재로 쓰이게 하면서 오히려 더 이 주제를 더 휘발시키려는 거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 정도로, 전 지금 공수처가 당장 움직여서 이 정도 사안이 나왔으면은 이종호를 중심으로 이 로비설의 실체를 규명하는 노력을 공권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너무나도 좀 어이가 없는 상황? 전 이렇게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녹취를 다 들어본 국민들이 5천만 명일까, 이것도 좀 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 게, 어제 KBS 뉴스를 보니까 KBS 뉴스 아직도 안 하대? 오. 나 깜짝 놀랐어요. 최혜병 사건이 어제 물론 폭우 때문에 MBC도 마찬가지고 KBS도 마찬가지고 폭우 위주로 쭉 했어요. 그런데 이 녹취 파일 관련해서는 MBC는 한 4꼭지 정도 나왔는데 KBS는 없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정치권에서 추경호나 그다음에 야당에서 뭐 이렇게 공격하고 탄핵이다 아니다. 근데 탄핵을 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주요 현안, 최근 현안의 가장 그 디벨로핑 스토리를 안 해. 공영방송이. 속상하시죠? 그런 거 보면. 진짜 황당해요. 와, 어떻게 이걸 안 할 수가 있지? 아예 다루지를 않아. 아니 그러려고 사장 바꾼 건데 뭐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 뭘 보내? 뭘 보내? 예, 한 번 이거라도 이제 계속 유튜브에서 네, 들어봐야지. 우리가 들어봐야지 확인을 할 수가 있으니까. 들어요. 예, 이종호 씨의 해명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들어보죠. 본인이 지난 시절에 이야기했던 것들. 한 1년 전에 이야기한 겁니다. 나중에 전화할게요. 우리 사성 장군 탄생하잖아. 임성근이? 네. 그러니까 말이야. 아니 그래서 사표를 낸다 그래가지고 전화 왔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거 별 3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요번에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 근데 요새 갈수록 매스컴이 너무 두드리네. 저기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8월 9일 날에 송모가 이미 그 전에 자기한테 문자 포워딩을 하고 그것과 관련해서 과거의 이야기를 그렇게 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왔더라고잖아요. 네, 왔더라고. 전화가 왔더라고. 왔더라고. 과거형이잖아. 네. 그때 그래서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말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VIP에게 얘기를 해보겠다까지 네. 얘기를 합니다. 난 진짜 저희 이 정권이 너무 국민들 힘들게 하는 게 네. 처음에는 청력 테스트하고 지금은 막 문자 메시지도 독해 그렇고 테스트. 이종호 씨 녹취록도 그렇고 계속 문맥, 독해 이거 막 연구하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피곤한 정권이야. 이거 굉장히 명확해. 네? 근데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대통령실은 또 으름장을 놨어요. 뭐라고요? 대통령 부부는 하와이에 가 계시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실 부부는 관계없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했더라고. 조심하셔야 되겠네요. 예. 저는 저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이 관여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말 바꾸네. 네. 이거 쇼츠로 만들어 주세요, 피디님. 아니 저는 관여 의혹을 수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쇼츠 네. 만들어주세요. 네. 내보내주세요. 네. 관여 의혹을 수사해봐야 저는 된다. 혐의가 짙다. 저는 수사해봐야 관여 된다. 의혹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여 의혹이 네. 없다. VIP는 혐의가 없다. 김기환 사령관이다. 네. 한번 대통령실에서 조치를 취할 때 VIP는 김기환이라고 믿고 싶다. 참치집이라고 믿으셔도 돼. 참치집. 네. VIP 참치집도 있어요. VIP 참치집 거기 괜찮은 데 참치집으로 아니야? 믿는 사람도 여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여의도. VIP 참치집이 있어요. 가봉 아, 기억이. 참치집이 별을 달아주나 보네 요즘에는. 별. 야, 참치에다가 별을 달아주나 보다. 이게 별참치. 네, 3스타 참치. 아, 네, 투스타 참치에 참치. 금가루 뿌리는 거 그걸 의미하는 건가? 야. 금가루 2개, 3개 이렇게. 그러니까 뿌리는 권력을 갖고 있다고 네. 자신들을 향한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힘으로 말을 못하고 의혹 제기도 못하게 하는 게 과연 권력이 할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정호와 저는 궁금한 게 이정호와 김건희는 얼마나 자주 연락할까? 심지어는 이런 의혹까지 있습니다. 전 자주 연락할 것 같은데요. 저는 왜냐면 전혀 그렇게 생각 안 진중권- 합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 않아요. 저는 하나의 예를 들면 네. 아니, 한동훈한테도 물어본 문자 거야, 보내. 나는 그냥. 한동훈한테도 문자를 네. 보내. 진중권 교수한테도 전화를 57분씩 해. 이 정도의 왕성한 활동력이라면은 아니 거의 뭐 2개의 심장 아닙니까? 또 박지성 옛날에 그 미드필더 뛰듯이. 예. 신 변호사님한테는 연락 안 아, 왔습니까? 저한테까지는 안 왔습니다. 제 번호는 모를 거예요. 근데 네. 아니 이 정도의 활동량이라면은 이종호 씨랑 원래 구면이고 친숙하잖아요. 범죄를 같이 공모해서 그렇죠. 같이 나쁜 짓을 했던 사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입니까? 많은 비밀을 공유할 것 같은데요. 근데 연락을 더 안 했다라는 게 저는 더 믿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안을 이렇게 막을 수가 있을까요? 일단 대통령 부부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허위 사실 유포하면은 엄정하게 대응하겠다. 어휴 무서워. 근데 전 하나 네. 궁금한 게 네. 그렇게 관계가 없으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왜 특검을 못 강력히. 받습니까? 관계가 없는데 왜 특검을 못 받죠? 예. 관계가 없으면 특검을 받아서 수사로서 규명을 하면 되는데 특검은 정치 공세니까. 그렇게 억울하면 이해가 안 돼. 아니 그렇게 억울하시면은 네. 네? 아니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게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이종호 씨라는 사람이 네. 이종호 씨라는 사람이 지금 별도 만들고 별 4개짜리 자리도 만들고 그리고 실행은 안 됐다고 합니다만은 경찰 인사에도 지금 막 개입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고 네. 쥐락펴락 하는 거잖아요 지금 게다가 나라를. 주가 조작 공범이에요. 그렇죠. 과거에 도이치모터스 2차 사건에 대해서 네. 이 사람이 어쨌든 간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한 사람이라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이 사람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은 거잖아요. 주가 조작 공범이야.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라를 쥐락펴락한다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면 대통령실 주장처럼 사실이 네. 아니라고 그러면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이 얼마나 억울한 사안입니까? 고발해. 네. 이종호를 고발하세요. 이종호를. 이종호를 고발을 거짓말 하든지 쟁이를. 우리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네. 아니면은 공수처를 막 닥달을 해가지고 빨리 이종호를 빨리 압수수색하고 핸드폰을 뺏어가지고 포렌식을 하란 말이야. 이렇게 하든지 검찰에다가 하든지 뭐 공수처가 아니면 검찰에다가 따로 하라고 하든지 그게 아니면 이게 너무 정치적으로 그렇다 그러면 좋다. 야당이 추천하는 공정한 특검을 내가 한번 받아보겠다. 뭐 이렇게 나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거 혹시 허위로 얘기하면은 다 한 방에 골로 갑니다. 이렇게 나오면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도둑이 제발 뭐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거 저렇게 아니에요. 대통령 부부를 악마화하고 흠집내고 공격하고 그게 네. 패널이 할 일입니까? 아니 글쎄 그러니까 라고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아니 글쎄 그러니까는 제가 저 같은 사람이 생각할 때는 의심이 한두 가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로비를 했다 치면은 이게 왜 먹히냐고요. 저는 그게 제일 이 사건에서 제일 큰 미스터리예요. 왜 먹힙니까? 그러니까 로비를 했어요.
그거를 받아주는 사람이 이거를 왜 받아주냐고요. 애초에 무슨 이유가 있길래. 저는 이게 인사청탁 아닙니까? 본인 주가도 받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좁혀서 얘기하면 받았잖아요. 통장도. 좁혀서 얘기하면 네. 결국은 인사청탁을 지금 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네. 죽은 사람 살려달라고 네. 인사적으로 죽은 사람 다시 되살려달라고 인사청탁을 한 거잖아요. 근데 이 청탁이라고 하는 거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아요. 받아줬다고 하면 첫 번째는 선의로 받아줬거나 두 번째는 거래가 있거나 이거잖아요. 두 개가. 예. 선의로 받아줬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뭔가 일을 하는 사람들의 관계인 것이고 동지적 관계인 것이고 예.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근데 거래를 했다 그러면은 지금 수용하는 당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일 걸로 추정이 되는데 김계한 사령관이 아니라고 한다면 김계한 네. 사령관일 리는 없으니까 이 사람들한테 이종호 씨가 뭘 해줄 수 있습니까? 거래라고 한다면 어떤 이익을 안겨줄 수가 있습니까? 이종호 씨는 공직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잖아요. 어떤 어드밴티지를 줄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없는데 김민하 평론가가 세상을 그렇게 잘 아직 얘기가 안 끝나. 이해를 못하는 거네. 조작의 단계까지 오시기가. 얘기가 안 끝났지 않습니까? 네. 저의 화법은 끝까지 들어야지 이 결론이 난다는 조금 거를 길어지고 있어요. 그렇게 네. 길게 저하고 얘기를 하셨는데도 아직도 익숙해지지 예. 않으셨는데 57분은 얘기하면 안 돼. 57분 진짜. 이야기하면 안 그러면 안 되죠. 돼. 예. 김건희 여사님 저랑 전화하시면 5시간 7분도 말씀하실 수 있는데 5시간 7분. 오케이. 아무튼 네. 뭘까 생각해보면 그래서 다다른 결론 중에 하나가 재판이 아직 안 끝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재판이 아직 안 끝났다. 이런 결론에까지 이를 정도다. 저는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저 김민하 평론가보다 사회생활을 좀 오래 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돈독한 거래 속에 선의도 쌓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서로에게 싶습니다. 이익이 있어야죠. 네, 그래서 거래를 자주 하고 그러면 그 어떤 서로 간에 뭐 이 정도는 봐줄 수 있는 선? 지금 근데- 말씀은 네. 현재 진행형이 뭔가가 있다는 얘기에 가까워요. 지금 말씀은. 아, 현재 진행형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런 관계, 사회에 이런 관계들이 제가 보기에는 꽤 있어요. 이런 관계들이. 과거에 꾸준히 거래가 있었고, 그리고 가끔 전화를 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가끔이라는 거는 뭐 1년에 한 번 전화를 하는 사이라고 할지라도, 과거에 한 23억 정도 모녀에게 벌어줬다면, 예, 거기에 그 일조를 해주신 분이라면 그 정도면 1년 만에 전화 왔더라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반갑게 그러니까 맞지 저도- 않겠습니까? 아니 그럼요. 저는 이거 그 사회생활을 너무 박하게 하네 사회생활을. 너무 위험한 사안이잖아요. 아, 이거 그래? 이거 들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들어줘갖고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같이 쪼잔하게 밑에 있는 사람들은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저 위에 계신 분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저는 요걸 들어줬다고 하는 거는 만약 들어줬다고 하면 현재는 홀딩된 관계일 수 있지만 나중에는 뭔가 또 할지 몰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관계더라도 네. 저는 그것도 현재 진행형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비슷해. 요즘에 네, 너무 비슷해. 합리적인 평론들이 안 먹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경우의 수 나눠서 네. 이렇게 합리가 되고 논리 귀결로 하면 이게 안 풀리는데 그렇죠. 저는 그냥 심플하게 보자고요. 네. 이종호랑 김건희는 주가 조작 공범 사이잖아요. 그렇죠. 그 팩트잖아요. 아니 이게 쩐주라고 합시다. 또 아니, 대통령실에서 뭐 어쨌든 고발 간에 나오니까 함께 쩐주까지는 인정을 했어. 그들도. 그러니까 도이치 그들 모터스 쩐주. 사이라고 할게요. 우리 도이치모터스 쩐주와 공범 사이. 예. 쩐주와 공범 사이 이렇게 애매한 합시다. 사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애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된 서로 알아가는 사이. 예. 그러니까 서로 아, 영화 그냥- 제목도 좋다. 그러니까- 쩐주와 공범 사이. 예, 관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 관계가 있다. 예. 그리고 이종호라는 사람은 공익제보자 K에게 전화를 하면서 VIP를 그러니까 대통령실 입장으로 치자면 그렇죠. 팔고 다니면서 허위 사실들을 막 떠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종호라는 사람이 김건희랑 아예 관계가 없다 그러면은 뭐 말을 믿어주는데 이미 관계가 구면이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종호가 사적 대화에서 VIP를 팔고 다니면서 너무나도 신빙성 있는 얘기들을 이렇게 하고 다니면 임성근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도 불송치로 빠졌잖아요. 그럼 로비가 통한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 필요성은 누가 봐도 그러니까 유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죄라는 얘기가 아니라 수사에 필요한 단서는 이미 차고도 넘치게 나왔다라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걸 부인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국민들이. 우리가 또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게 이거 자꾸 이제 미국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이 경제사범, 주가조작 사범 있잖아요. 이종호 정도의 주가조작 사범이면 한 20년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받은 형량이 벌금 뭐 몇십억에 집행유예잖아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집행유예 3년이죠. 그런데
감옥에 있었던 구치소에 있었던 기간 있잖아요. 구속 조금 당하고 구속 적부심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몇십 일 있었던 거거든. 몇십 일. 그러면 이게 그럴 사안인가? 그럼 그때부터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지금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오수 재판도 그렇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범들에 관한 재판 자체나 검찰의 기소 자체도 상당히 너그러운 거 아닌가. 그리고 상당히 그 너그러운 상황에서 언론을 쫙 이렇게 몰고 가면서 야, 나온 게 너무 많으니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전주로까지는 우리가 인정하는데 전주가 꼭 법에 이게 걸리는 건 아니야. 그 사람들도 무죄난 케이스 많거든. 이렇게 쫙 아젠다를 바꿔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누차 주장하지만 김건희 씨가 전주인지 공범인지 제대로 수사해봤어? 안 했죠. 아니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를 달고 다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주가 조작에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주가 조작의 가장 악질적 범죄는 내부자예요. 그렇죠. 도이치모터스 이사였는데 주가 조작의 전주이기도 했어. 그럼 공범이지 뭐야. 그것도 내부자 내부 공범이야. 정보를 이용해서 내부자 공범이야. 권오수와 같이. 그게 가장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미국 같으면 정말 종신형입니다. 종신형. 그 안에서 있었던 CEO급들이 안의 정보를 가지고 주가 조작 세력과 결탁해서 뭘 해먹어? 그런 걸로 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전주라고 하잖아. 이것도 이상하고 이종호도 구속 뭐 몇십일 당하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활개를 치고 이거 얼마나 대담한 거예요. 얼마나 대담한 겁니까? 경제사법으로 이렇게 활개를 경제사법으로 1심에서 이미 판결을 받았어. 그런데 이런 말을 막 하고 다니는 거지. 골프 치고 다니면서. 그러니까 더 대담해지는 거죠. 범죄 혐의가 더 대담. 근데 그렇게 대담해질 수 있었던 배경에는 누가 있지 않으면 이럴 수 있나? 그분이 있는 거지. 뭘 누가 있어요? 이게는 뭘. 김계환 사령관이 있나 봅니다, 배우에. 네. 김계환 사령관을 믿고 이러고 다니나 봅니다. 그렇다는 이야기죠. 해병대 사령관 믿고 예. 이러고 다닌다. 아니, 권성동 의원은 뭐 이렇게 실드 치면서 그분이 대통령 부부에게 접근할 위치도 있지도 않고요. 그거 본인들이 모르잖아. 지금 대통령실 부부가 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또는 본인들도 모르는 사안을 지금 계속 해명해야 되는 사안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억지로 실드 치는 거죠. 네.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 물어봤어? 물어보고 하는 말이야? 김건희 씨에게 아니 혹시 이종호 씨라고 아세요? 라고 제가 지금 발표를 하려고 하는데요. 언론에 발표하려고 하는데 혹시 뭐 아십니까 이종호 씨? 이렇게 물어볼 지금 관료들이 있어요. 지금 이종호 대통령실 안에? 권오수는 금기어일 것 같아. 금기어. 그렇죠. 그렇죠. 지금 대통령실의 행태를 보면 그것도 또 웃겨. 이 사람들은 그냥 공무원들이잖아. 이런 사람들이 네. 정권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거죠. 아니, 웃기잖아요. 와, 물어봐야지. 당신 알아? 누구한테 물어봐요? 김건희한테. 아이고, 큰일 바로 날라. 윤석열 대통령한테 혼나죠. 큰일 날라 그래요. 경노하시니까. 네, 경노하고 내쫓고 아니, 왕따시키고. 안 그러면 국민들한테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건데. 그쵸. 알지도 못하면서 대통령실 부부는 모르는 사람이다. 어떻게 알아, 너와? 그렇죠. 내가 물어봤냐, 김건희한테? 못 물어봅니다. 예,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거든. 다시 근데 물어봐야지. 예, 다시 물어봐야지. 언론은 그러면 당신은 지금 말하는 당신은 그것도 맨날 이런 거 나올 때 대통령실 관계자야. 익명으로. 아니 이 정도 되는 사안이면 수석이 직접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지. 대통령실 대변인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은 기자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물어봤냐? 김건희한테 물어봤어 너? 그렇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늘 그런 식이에요. 이게 무슨 민주주의 공화국이 뭐 이런 나라가 다 있어. 창피해. 네? 창피하다고. 그러면서 그냥 KBS는 보도도 안 해. 수신료 받으면서. 하긴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보도를 안 했다고 말해도 사실 큰 차이가 없는 게 2분 10초짜리 리포트인가 그렇고 어제? 예. 어제 뭐라 보도했어요? 그것도 거의 끝에 했어요. 그래갖고 네. 아마 모르셨을 수 있는데 헤드라인에는 전혀 없던데. 그렇죠. 근데 네. 거의 끝에 가가지고 네. 잠깐 한 2분 10초 했고 요런 일이 있는데 네. 대통령실 해명은 이렇다. 그리고 논란이 이렇게 된다. 요 내용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남들 막 대서특필하고 난리 날 때 그러니까 녹취록 내용은 하나도 안 나왔죠 지금. 한 줄 그냥 한 줄 틀긴 했어요. 내가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기자가 우겨서 한 거 아닐까. 뭐 어떤 기자인지 제가 모르지만 한 줄 들어가긴 했는데 어쨌든 그것도 빠르게 진행이 된 거고 그거 뭐 별 볼 일 없는 리포트 하나 그냥 예의상 하고 끝났습니다. KBS는 맨 끝에. 그런데 KBS가 이 이른바 장악된 이후에 이렇게 된 건데 이진숙 씨가 방통위원장 되고 MBC 사장 바뀌면 MBC도 똑같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공산당 치하에 있는 거예요. 이게 자유 언론이 아니야. 자유 언론이 없으면 공산당이야. 저는 단순하게 비교할게요. 전 공산당 싫어하거든요, 진짜. 그래서 제가 자유주의 우파라고 늘 주장을 하는 거예요. 전 공산당이 싫어. 심지어는 대학 때부터 싫었어. 저 운동도 안 했어요. 예? 근데 이게 바로 공산당이 하는 짓이라니까. 예? 사람 입 틀어막는 거. 그러니까 참 김건희 여사가 뭐라고 네. 보수파가 이렇게 망가지는 짓을 스스로 하고 있느냐라는 네. 것과 대한민국 국가의 시스템을 이렇게 망쳐놓는 여러 기관들이 다 망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권익위도 그렇고 예. 뭐 누구야 임성근 사단장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경찰도 그런 것 같고 또한 김건희가 얼마나 지금 국정에 개입하고 있는 겁니까? 장 소장님은 잘 알잖아. 제가 뭘 알아요? 오늘 동아일보의 사설에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왔던데 예. 내밀하게 뭔가 여러 분야에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뭐 진중권하고도 통화하고 예. 그다음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저렇게 연락을 했으면 아니 그 알려진 거 말고 장관들하고도 안 했겠냐라고 이제 그때 보도가 됐더라고요. 오늘 이것이 밝혀지면 큰일 난다. 정말 국정농단이다. 예. 그런 우려의 사설이 오늘 게재가 됐던데 아니 솔직히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매일 브리핑을 받는다. 누군가로부터 그런 팀이 있다. 대통령실이 그냥 김건희 여사 제2부속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을 설치 안 하는 이유가 있다니까. 아 그게 대통령실 전체가 네. 제2부속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윤 대통령이 이 부속실을 쓰셔야 되는구나. 그렇지. 메인은 절로 주고 메인 DC는 절로 가고 디저트만 저기.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은 얘기할 수가 없는데 네. 대통령실이 처음에 어떻게 구성이 됐고 어떠한 절차를 갖고 사람들을 임명을 했는지 그런 것들이 밝혀지면 정말 경악스러운 일이 정말 많아요. 정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잖아. 남아 있죠. 지금도 그렇게 채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왜 여사가 그런 소문을 저도 들은 이거 루머입니다. 루머인데 아니 거의 매일 브리핑을 받고 그 브리핑 내용이 어떤 국정에 쓱쓱 들어가는 어떤 흔적들이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최 앵커님, 우리가 네. 이제 문자 파동 있잖아요. 네. 한동훈하고 주고받았던 문자 파동에서 읽을 수 있는 거는 예. 어쨌든 김건희 여사는 되게 센 사람이구나. 영향력이 정말 크구나. 예. 자기 결정권과 주도권을 갖고 있구나. 저는 그게 읽혀졌어요.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와 윤핵관들은 사과하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내가 결정하면요 사과하는 거지 누가 뭔 말이야. 비대위원장님 당신만 저기 하면 나랑 당신이랑 해가지고 사과할게요. 이거라고 저는 읽혀졌거든요. 물론 이중 플레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런 문자들을 보면 하여튼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영향력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주도적인 결정권까지 갖고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딱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역대 어느 나라에서 내지는 우리나라 역대 어느 대통령의 배우자가 댓글팀을 만들어서 댓글 공작하는 영분이 있었습니까? 내지는 집권 여당의 당대표한테 문자 5개, 뭐 드러난 거 현재 5개고 네. 시원하게 저렇게 자기 의사 직설적으로 다이렉트로 했던 영부인이 있는지 네. 내지는 평론가, 그것도 진보 진영에 있다라고 여겨지는 평론가, 그 진영도 달라요. 네. 진영도 다른 평론가한테 전화 넣어서 57분 동안 떠드는 영부인이 있습니까? 아, 이런 영부인이 있냐고요. 전 세계적으로. 민심 청취. 전 세계적으로. 아 근데 민심 청취. 민심 청취하려고 왜 민정- 저한테 전화 안 합니까? 공정하게 전화해야지. 민정수석 있잖아. 아 민정수석도 있고. 네. 아니 그러려면은 모든 평론가한테 그럼 다 전화해서 민심을 다 수렴하는 민정수석을 차라리 하시든지요. 그 영부인이. 근데 뭡니까 이게? 57분 통화를 했다는 거는
진영이 다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진영은 같은 진영이 아니었을까. 국민의 당원이에요, 그분이? 정의당원 아니에요, 원래? 정의당에서 하신 거 아닌데? 씨도 커밍아웃 해야 될 것 같아요. 옛날에 노유진 뭐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옛날에? 네. 근데 당원 여부와 관계없이 진영은 통합이 됐던 것 같다 이미. 왜냐면은 아, 국민통합행보예요, 이것도? 왜냐면은 JTBC의 어제 보도를 보니까 진중권 교수가 페이스북에 쓴 거 외의 얘기를 지금 JTBC에다 한 게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그 당시에 김건희 여사 잠깐만요. 채널에서 인터넷을 바꾸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 말을 듣기 전에 바로 인터넷을 바꾸고 인터넷을 바꾸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지비코님이 영부인이라도 일반인인데 왜 저렇게 나대는 거예요? 이게 국정농단 아니 농단 아님? 예. 그렇게 이야기하셨고요. 김현수님은 용산은 이종호를 명예훼손으로 하면 고소해야 되지 않나? 해야죠. 예. 해야죠. 억울한데.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시 광고 보시고 광고가 한 30초밖에 안 되기 때문에 예,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왜 아직도 3년 넘게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해서요? 설마 바꾸기 귀찮다고 복잡하다고 그냥 쓰고 계신 건 아니시겠죠? 지금까지 이런 인터넷 가입 업체는 없었다. 인터넷 비교와 인터넷 가입 시 47만 원 결합까지 적용하면 최대 200만 원 상당의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금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유심 변경 시 추가 혜택이 주어집니다. 무료 이 모든 게 설치당일 지급됩니다. 365일 언제든지 상담 가능하고 3년마다 놓치면 후회하는 혜택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를 검색해 3초 만에 결정내고 비교해보세요. 네, 인터넷 TV 가입할 때 최대 47만 원, 정수기 렌탈 할 때도 최대 30만 원까지 합쳐서 혜택이 77만 원 최대 혜택 받으실 수 있고요. 인터넷 TV 가입 원할 때 비교원, 인터넷 비교원입니다. 365일 연중 무료 상담 가능하고요. 네이버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거나 1670-2571, 1670-2571로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인터넷 이야기는 끝났고요. 예. 그러니까 어제 보도를 보니까 김건희 여사한테 총선 끝나고 나서 전화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중권 교수가 올린 글은 전화가 와서 뭐 이거 뭐 나 때문에 진 것 같은데 사과를 하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만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을 글을 올린 거잖아요. JTBC랑 통화해서 추가로 한 얘기는 그때 전화가 왔을 때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그때 당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한테 화를 냈다 이런 얘기를 해서 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JTBC에. 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김건희 여사가 사과할 의향이 있었으면 이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김건희 여사가 실제로 사과할 의사를 가졌다고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막 화를 내고 이래가지고 한동훈 위원장이 곤란한 상황에서 사과를 하라고 한 사람이 한동훈 위원장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곤란한 상황에서 내가 중간에 껴가지고 고생 많이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한동훈이 대들어가지고 곤란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되돌아 생각해 보니까 그게 사과 의사는 김건희 여사가 없었던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 이후에 이제 행동이 뭐냐면 진중권 교수의 행동이 뭐냐면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냐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위원장 사이를 내가 중재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한동훈 전 위원장한테 연락이 와서 밥을 먹기로 했대요. 근데 이 밥을 먹기로 한 거는 그냥 의례적으로 밥을 먹기로 한 건데 그리고 중간에 요거는 기사에는 안 나오지만 김경률 비대위원이 껴있는 거고 김경률 비대위원하고 같이 먹었다고 하는데 예. 밥을 먹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대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앙금은 좀 풀고 왜냐면 총선 때 어쨌든 그랬던 거 아니까 앙금은 좀 풀고 이제는 좀 화해하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답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잘 안 된다. 전당대회 국면에 들어와서 또 시도를 했답니다. 진중권 교수가. 그 기사에 의하면 김건희 여사의 강력한 요청이 있다라고 하면서 한동훈 위원장하고 윤석열 대통령 화해를 중재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저는 이제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게 첫 번째는 이 사람들은 원래 한 팀이다. 윤석열, 한동훈, 김건희, 진중권 교수까지 해가지고 원래 한 팀이니까 중간에서 그거를 중재를 하려고 그러고 그렇죠. 이제 화해해서 이렇게 하지. 예. 제가 볼 땐 대선 때부터 뭐 한 팀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첫 번째로 했고 두 번째 김건희 여사는 진중권 교수를 활용해가지고 한동훈과 관련된 지금 리스크를 어떻게든 컨트롤을 하려고 한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왜 전화한 겁니까? 그쵸? 전화해가지고 한동훈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화낸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어쨌든 맨 끝에 가면은 김건희 여사의 강력한 요청에 따라서 한동훈 윤석열 사이를 중지하려고 했다. 진중권 교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계속 진중권 교수한테 이렇게 해가지고 컨트롤해서 뭔가 이 정치적인 어떤 맥락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보거나 오히려 리스크를 줄이려고 하거나 이런 걸 시도했다. 그러면 이런 시도를 진중권 교수한테만 했을까요?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물게 된다. 이런 얘기죠. 진중권 교수가 대선 때 윤석열 후보를 2번 만났다고 본인이 뭐몇 번이나 공개적으로 얘기를 했고. 이 사람은 근데 진보라고 스스로를 지금 자기 규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었나 그러면? 근데 그 문재인, 이재명, 네. 조국 이분들에 대한 반감이 커서 네. 그 상대적인 반작용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것 같고요. 그렇게 그 논리학을 공부한 사람이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여튼 뭐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러고 김건희 여사랑도 예. 여러 가지 이제 문자를 주고 받았다고 본인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윤석열 정권이 이상한 짓들을 많이 하니까 막 비판을 하니까 연락이 없다가 예. 이제 김건희 여사가 이제 전화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여러 가지 사정도 설명하고 얘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그게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냥 그 문자는 주고받을 수가 있는데 그걸 공개하고 까고 그치. 얘기하고 어떠한 얘기를 했다라 그러니까 내용까지 막 이렇게 공개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좀 그런 그 생각이 누가 들어요. 공개한 거예요? 김건희 문자는 김건희 측에서 공개한 거 아닙니까? 한동훈 아니면 김건희 둘 중에 하나가 뿌린 거죠. 둘 중에 그렇잖아. 하나가. 아니 그렇게밖에 생각. 아니 자기 건. 핸드폰에 있는 문자인데 그거를 누가 그 받은 사람 준 사람 둘 중에 하나잖아. CBS에 처음 이제 공개한 것은 네. 엘모 씨고요. 그 다음에 CBS의 논설실장이 공개를 했었을 때 논설실장이 받은 사람은 엘모 씨. 용산에 있는 엘모 씨다. 네. 예. 아니 아직 용산에 있다고는 말씀 안 하셨는데. 엘모 씨고요. 용산에 있는 엘모 씨가 서울에 아니면은 있는 그러면 엘모 씨라고 서울에 해요. 있는 서울에 엘모 씨라고 제가 할까요? 어딘가 있겠죠. 서울. 그러면 김기환이 VIP지. 아니 아직 말씀 안 하셔가지고 장성철 소장님이 말씀 안 하셨으니까. 엘모 씨고 예. 채널에 이제 5개 문자가 쭉 이제 예. 있잖아요. 예. 그는 제이모 씨가 예. 거기도 서울에 있어요. 제이모 씨. 아니요 그분은 지방에 있는 그분은 분인데 주로 이제 부산에서 그 아직 말씀 안 하셨는데 그거. 그분이 왜 이제 장성철 소장님을 죽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나는 얘기 안 했어. 그러니까요. 나는 이제 네. 제이모 씨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요. 제이모 씨는 전국에 부산밖에 제이는 많다. 조 씨도 있고 주 씨도 있고 그러니까. 많다. 네. 그렇죠. 네, 정 씨도 있고 장 저는 씨도 갑자기 있고. 제이 그러면 부산이 떠오르는 게 제이 뭐 이런 저는 이선희. 예, 이선희. 네, 예. 이선희. 그래서 그걸 그래서 불러줬대요. 그러니까 준 게 아니라 아 불러줬다. 불러줬대요. 다 그냥 문자 내용을 통째로 넘긴 건 아니고 불러줬다고 아, 갖고 그러더라고요. 있으니까 불러줄 거 아니야. 그럼 왜 이런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을 상당히 옹호하고 네. 함께 보폭을 맞췄던 사람들이 이러한 일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왜 그랬겠냐고. 한동훈은 당대표가 되면 안 돼. 안 돼. 이거 이제 공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지금. 너무 수가 낮은 수니까 그들 수준에서는 이게 높은 수라고 높은 생각한 수였구나. 거예요. 높은 근데 수였구나. 어제까지의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예. 이 중간에 그러니까 이 결국은 부부는 일심동체고 네. 이제 부부 싸움이라는 거는 칼로 물베기 요즘에는 아닙니까? 관저와 대통령실은 달라요. 거듭 얘기하지만 부부가 일심동체가 아닐 수가 있어요. 예. 그거는 좀 이혼 구분해서 생각해. 직전이에요? 이혼 직전? 그건 아니고 뭐 아니에요? 아니 근데 한데 요즘에 침대를 사러 가잖아요. 그러면은 부부들이 이렇게 따로따로 침대를 구입하는 경우 많습니다. 근데 요 문제에 있어서는 어쨌든 어제까지의 보도를 종합해 볼 때 예. 대통령의 어떤 의향이나 어떤 의지를 감안하고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의심을 저는 갖고 있어요. 대통령이 일단 어떤 며칠 전에는 조선일보 사설이 이렇게 쓰더라고요. 이 영부인의 문자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돌아다닌다라는 것은 대통령의 내락이 없이는 불가능한 사안이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김건희 여사는 영향력이 내락? 세고 그렇죠, 자기 그렇죠. 결정권이 있다. 근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조선일보도 너무 옛날 스타일의 정치를 생각하는 거야. 말을 끝까지, 그러니까 내락이라고 했잖아요. 예. 내락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네. 어제까지 나온 보도를 종합해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1월달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기 본인이 보내놓고 한동훈 비대위원장 하라고 본인이 보내놓고 네. 취임할 때부터 지금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왜냐하면 시작할 때부터 김건희 특검 조건부 수용 이거를
얘기한 거 아니야 너?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12월 19일 날에 어제 JTBC 보도를 보면은 일주일 만에 사퇴를 이미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관섭이가 1월 21일 날인가 이야기하기 전에 그 전에 이미 사퇴를 요구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미 그 시기에 윤석열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명품백을 가지고 김건희 여사 문자가 막 15일 날 오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동네 돌아다니면서 야 봐라 이거 봐라 한동훈이가 이 문자 씹었다. 어제 한겨레 보도 제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런 XX를 내가 어떻게 믿냐라고 나왔잖아요. 이런 자식을 내가 어떻게 믿냐. 근데 그때 돌아다니면서 보여주거나 또는 얘기를 할 때 자식이라고 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이제 여기는 이제 좀 제가 KBS 스타일로 녀석, 이 녀석을 어떻게 믿냐. 이런 자식 어떻게 믿냐? 네. 이런 새 어떻게 믿냐? 이런 녀석 어떻게 믿느냐? 이 녀석 어떻게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녔다라는 건데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 당시 예를 들면 주변에 보여줬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보여줄 때는 예를 들면 여사님 핸드폰을 보여준 것일까요? 제가 볼 때는 캡처본을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측 주장이 뭐냐면 박정훈 의원이 어제 CBS 라디오 나갔고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동훈 위원장 폰에는 문자가 일부 지워져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텔레그램 문자가. 그러니까 상대가 지웠다라는 거예요. 상대가 일부는 지웠다. 그러니까는 현재 버전에는 뭐 이것도 믿을 수 있느냐는 봐야 되겠지만 현재 버전에 있어서 지금 캡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풀 버전이 안 나온다. 근데 지금 얘기 돌아다니는 거는 요 지워지기 이전 버전이 지금 캡처된 게 있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불러줬든지 돌아다녔든지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불러준 거는 1월 달에 불러줬겠지. 그러니까 1월부터 이미 이걸 가지고 이 팀 김건희는 여기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가는 거죠. 팀 김건희에 윤석열 대통령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미 이 자료를 공유했고 그 공유했던 자료를 갖고 있다가 어떤 형태로든지 왜 갖고 있었는지는 뭐 다양한 경우가 있겠지만 갖고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여서 결국은 대통령이 여기에 껴있는 거다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게 정치냐라고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엉망진창 아니야? 이거 엉망도 엉망의 수준이 있는데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한테 미안할 정도로 인간 이하의 짓을 저는 하고 있는데 인규형 과거에 나 없을 때 그런 얘기해. 과거에 국정농단이라고 했잖아요. 이거 농단은 한자어를 찾아보면 국정을 가지고 언덕을 먼저 선점했다. 그래서 이권을 독점했다라는 게 국정농단이에요. 근데 전 지금은요. 김건희를 통해서 볼 때는 국정농락입니다. 농락. 주물른다. 농락이에요. 농락. 그래서 저 한 단계 더 격상됐다고 보는데 아니 진중권이 뭔데 진중권한테 가서 상의를 합니까? 제가요 당정관계를 푸는 그냥 모범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대통령이 건이 있으면 정무수석을 통해서 여당의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을 보내가지고 둘이 만나서 뜻을 대신 전달하고 맞춰지면 둘이 만나가지고 조율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하느냐? 대통령 쪽에서 정무수석이 아니고 김건희가 나와서 전화를 하고요. 비대위원장 쪽에서는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김영동 이런 사람이 아니고 진중권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진중권이 해가지고 윤석열과 한동훈의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대표, 뭐 차기 당대표 유력하니까 이렇게 비선을 쓰는 게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비선의 일상화입니다. 아니 비선의 이거는요 일상화. 지금 뭐 대통령실 안에 있는 뭐 비선 내 4인방 이런 것도 나오는 것도 지금 심각하지만은 국정 농락 수준인 게 대통령의 대변인일까? 아니 지시자일까? 김건희 대통령과 한패 한동훈의 한패가 진중권인 거잖아요. 그 개선이 다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사유화해가지고 당정관계를 푼다고 하면 풀립니까? 그러면 당에 있는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은 꺼다 놓은 보릿자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무수석 월급 왜 줍니까? 보릿자루예요. 보릿자루요? 아니 그래서 저는 이게 국정농단을 넘어서 지금 국정농락 상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김건희 여사가 나서면 나설수록 김건희 때문에 저는 망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김민하 평론가님 하신 말씀을 조금 보충을 하면 제가 복수의 관계자로부터 얘기를 들었는데 총선 이전에 김건희 여사와 주고받았던 텔레그램이 그냥 일방 삭제됐대요. 그러니까 그 이후 거는 그대로 남아 있는데 그 총선 때 거는 다 삭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그램은 상대가 그냥 다 삭제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자신들도 대단히 위험한 얘기들을 많이 주고받았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여기에 덧붙여갖고 저만의 뇌피셜과 이 상상의 나래를 좀 펼치자면 예. 만약에 이 기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팀 김건희가 선공을 펼쳤으면 팀 한동훈은 그중에 또 자신들에게 유리할 만한 김건희 여사가 심지어 이런 것까지 얘기해서 당무 개입을 시도했습니다라고 할 만한 것들을 꺼내가지고 반격했을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 예상을 했는지 팀 김건희는 일단 모든 걸 삭제한 다음에 자신들이 주장하기에 유리한 걸로 스스로 생각되는 것들을 선별적으로 꺼내가지고 사안에 꺼내가지고 그렇지. 그래가지고 공격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근데 이게 문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문자에 나오는 사실은 댓글팀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핵심이죠. 제가 네. 모르겠어요. 핵심이 댓글팀이고 김건희가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는 거고 사실상 그거를 시인을 한 것이고 장해찬의 말에 따르면 한동훈도 법무부 장관 때 댓글팀을 운영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여론 조성팀. 예, 여론조성팀. 그러면 그 돈은 어디서 났고? 네?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최소한의 네. 이 말만 있지 사실관계 확인할 수 있는 단서가 없더라고요. 장해찬은 뭐 자기를 뭐 그냥 고발하라며. 다 자기가 알고 있다며.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런 애들은 정말 그런 정치를 애들? 네. 해서는 안 되고 네, 장해찬 같은 애들. 인간 네. 인간 이하지. 인간 이하의 짓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반대하고 좋아하고 뭐 이런 것을 넘어서서 예. 옛날에 한 팀이었잖아요. 함께 그 일들을 해왔잖아요. 예. 그쵸? 만약에 했다면. 했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장해찬이 뭐 지가 네. 다 뭐 지시 받아가지고 뭐 보내서 해달라고 해가지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뭐 얘는 공작원의 무슨 뭐 조장 뭐 이런 거였나? 한 네. 팀이었잖아요. 네. 근데 자기 이제 공천을 취소시켰어. 원한이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긴밀한 얘기를 나눴던 사람과 했던 일들을 폭로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 증거도 있지롱. 이거는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요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 정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렇지. 저는 예찬이를 비판을 안 했어요 그동안. 뭐 공천 취소될 수 있고 억울할 수 있으니까 본인 막 탈당해가지고 출마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치적인 선택이에요. 그거는 뭐 비판할 건덕지가 아니라고 봐 나는. 예. 근데 이거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사람의 인성에 관해서나 이 사람의 그 오만방자한 태도에 관해서는 뭐 널리 알려진 바가 있으니까. 정말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요 네. 누가 이제 장해찬하고 얘기를 하겠냐고. 근데 김건희 측근이라며. 근데 언제든지 돌변할 수 있잖아 얘는. 아. 사실은 이제 딱 윤석열 정권이 쇠락의 길로 가고 아. 뭐 어려운 일을 처하게 되면 아니 사실은 김건희에서 옛날에 나 막 이렇게 했는데 나 안 했어. 나 진짜 나 억울해.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칠 사람이라니까요. 아.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저는 정말 정치계, 영구 퇴출. 평론계 이런 데서 저는 이거 퇴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니 근데 그건 뭐 장예찬에 대한 평가는 저도 다 동의하고 근데 다만 댓글팀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건 제가 법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김건희 여사가 댓글팀을 운영했다 이거는 더 심각한 문제고요. 대통령과 관련돼 있으니까. 근데 지금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는 사설팀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법무부 장관 시절에 장관 지위를 이용해서 했다면 좀 더 가중이 되는데 일단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업무방해 징역 5년입니다. 업무방해.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요거 네. 이제 돈이 흘러갔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확인해 봐야 되고 공직선거법에 보면 255조에 부정선거 운동죄라고 있어요. 5년 이하, 네. 징역 5년 이하입니다. 올해 드루킹 영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 국가공무원법 위반이 있습니다. 정치운동 관여죄 84조 3년 이하. 예, 다 합치면은 뭐 징역 계산이 되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이게 뭐 과거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원 댓글 수사 해가지고 국가기관이 여론 조성을 하면서 여론 조작했다라고 해서 수사를 하다가 수사 외압을 폭로한 일이 있었어요. 그것과 똑같은 얘기고요. 또 하나는 드루킹 사건. 드루킹 때 드루킹이라는 사람들이 여론 조작하면서 업무방해했는데 이것이 지금 김건희, 한동훈 쪽에서 있었다라는 증언이 다 나왔기 때문에 국정원 댓글이 유죄면은 윤석열도 유죄인 거고요. 드루킹이 유죄면은 한동훈, 김건희 다 유죄되는 겁니다. 여기서 이거 당장 수사 들어가야 됩니다. 변호사님한테 질문이 있어가지고 왜냐면 저는 법을 전공하지 않고 심리학을 3학년 2학기 때 하다가 3학년 2학기 때 다 기억하겠다 이제. 아유. 그래서 법적 지식이 없어가지고 저는 내가 법을 전공한 걸 후회합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정의가 땅에 떨어져가지고 맨날 벌칙 조항만 찾아보고 있어요. 매일 벌칙 조항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궁금해가지고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가령 이런 그러니까 왜 어제 한겨레 보도를 보니까 이런 대목이 나와요. 한동훈 댓글팀, 그러니까 한동훈 여론 뭐 이 조성팀에 사설팀. 대해서 네. 요거에 대해서
이 여권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대목이 나와요. 그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당시에 있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러저러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에게 전달을 하고 그 사람이 그 팀에다가 또 중간에 이제 전달을 하고 이런 구조였는데 이 전달을 하는 사람도 공무원이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 구조를 가지고 제가 좀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를 막 생각을 해보고 여러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봤는데 가령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벌되는가를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법무부 장관인데 상담까지. 네. 법무부에 홍보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 법무부 홍보 예산이나 이런 거를 아마도 홍보를 법무부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외주를 줄 수도 있을 거야 아마. 아, 그렇죠. 홍보와 관련된 사업을 외주를 줬는데 그 외주를 준 사업 중에 하나가 이게 댓글팀이야. 음성적으로 네. 한동훈 이미지 관리. 그 사실은 대선을 의식하고 사전 선거 운동. 네, 네, 사전 대선을 운동. 의식하고 이미지 관리를 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거는 법무부 예산이 이렇게 가서 네. 아, 그때 이게 그런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 겉으로는 법무부 홍보인데 어. 실제로는 한동훈 장관의 개인적인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예를 들면은 커뮤니티나 이런데 글을 막 올리고 이런 여론 조성을 했다. 이것은 처벌이 되나요? 당연히 모든 범행이라는 거는 형식보다 실질을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러네.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을 들여다봐야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수사를 처벌해야 되는 것이고 예. 국정원 댓글 사건처럼 국정원의 공무원들이 동원이 됐든 아니면 공무원들을 시켜가지고 외부에 하청을 줬든 공무원이 관여된 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내 손으로 했나 내가 돈 주고 쟤를 시켜서 했나 똑같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만약에 김민하 평론가님 말씀대로 진행이 됐다라 그러면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똑같은 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고 보통 제가 하나만 예를 드릴게요. 예. 보통 공무원들이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 많이 당하거든요. 그 중에 그 하나의 사례가 뭐냐면은 어떤 정치인의 글 있잖아요. 예. 글. 예. 거기에 좋아요만 한번 눌러도 아. 그게 들켜도 징계당해요. 공무원들. 예. 중립 위반으로. 예. 근데 이거는 하물며 법무부 장관, 검찰권을 관장하는 법무부 장관이 만약에 자신의 정치를 위해서 사전선거운동 개념으로 자신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국가 예산을 쓰든지 아니면 자기 돈을 써가지고 했다? 이거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한 대형 범죄이기 때문에 당장 그걸 수사를 해야 되는 확정해서 겁니다. 얘기하면 안 될 것 그렇죠. 같고. 제가 수사 얘기한 필요성이 있다는 거는 거죠. 제가 얘기한 거는 저만의 뇌피셜. 그러니까 혼자 생각해 본 가능성이었다. 근데 근데 김민하 장례찬이 증거가 평론가가 있다고 하니까. 예, 봐야 김민하 되는 거죠. 평론가 이야기한 것 중에 그 저는 꽂히는 단어가 이미지인데 이미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김건희 씨건 한동훈 씨건 법무부 장관이나 영부인으로 있으면서 계속 그런 이상한 보도들이 많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최근에도 아니 대통령실에도 알리지 않고 수행원도 없이 시청에서 조의를 표했다. 뭐 이런 보도가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 뭐 어떤 커뮤니티에서 누가 찍은 거를 올렸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말이 안 돼. 거의 실시간으로 보도가 나가잖아요. 그런데 김건희와 한동훈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잦았거든. 특히 이미지 관리와 관련해서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잦았어. 그러니까 먼저 시작을 커뮤니티에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떤 시민이 그냥 모르는 아마 팬심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찍어 올려 그럼 바로 보도가 돼. 도서관에서 그 언론이 받고 언론이 받고 근데 그 재생산하지. 받는 언론들은 대부분은 인터넷에서 그렇게 이제 기생하는 그런 언론들이에요. 예? 근데 그 언론들은 또 돈은 어떻게 왜냐면 인터넷 언론사들이 요새 네이버 우리나라에 한 2만 개 정도 언론사가 있을 텐데 네이버의 CP로서 콘텐츠 프로바이더로서 들어가 있는 언론사는 제가 알기로는 200개도 안 될걸요? 한 2만 개 중에 200개도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1%도 안 돼요. 그러면 이들이 바이럴을 타고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 근데 그게 광고로 이어질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나 협찬 가지고 인터넷 언론사들이 살기는 힘들고요. 그러면 부가 수입이 어딘가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기업이나 정부나 광고나 후원 이런 거죠. 그렇죠. 근데 그 광고나 후원이 아니고 그게 사실상 광고비가 아니고 협찬비인 거죠. 그래서 협찬비인 거지. 국감 때 네. 법무부의 광고 뭐 집행 내역서라든지 홍보 용역 계약서 이런 거 내역서 달라 그러면 다 줘요. 그거 보고 이제 우리가 진짜
별도의 홍보팀이 있었느냐 그걸 추측해 볼 수가 있을 이건 것 좀 같은데. 이상한 게 맞네. 지난 2년을 생각을 해보니까. 아니 근데 저는요 네. 돈의 흐름도 당연히 규명해서 법 적용을 해야 되지만은 네. 저는 핵심은 댓글 팀을 운영했다.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여론 형성하는 게 아니고 어떤 팀을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여론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건 드루킹과 똑같아지는 정신들 거거든요. 다 해. 아니, 그래서 이 부분에 드루킹은 대해서는- 조작을 한 거고 몇 명이 팀을 운영해가지고 자 우리 저기 법무부 장관님 이런 행사 아니 잠깐만요. 가셨는데 그거는 차이가 있는 게 자발적으로는 다 하죠. 그건 팬클럽도 있고 자발적으로 생성되는 걸 제가 지금 문제 삼자는 게 아니라 장예찬이 얘기한 그 댓글팀이라는 게 뭔가 한동훈 장관의 지시에 의해서 내지는 보고를 받는 이런 묵인관계 속에서 함께 공모관계로 갔다 그러면은 이거 처벌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자발적으로 했다 그러면은 댓글팀 당연히 그거야 뭐 동호회처럼 자기들이 그렇죠. 하는 건데 그건 아무 문제 없는 겁니다. 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자신의 돈이 들어가거나 내지는 국가의 예산이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근데 국정원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걸 야당 공격에 썼다거나 이러면 더 황당하게 되는 거죠. 아니, 법무부 그건 장관도 문제가 있고. 그렇고 영부인도 그러니까 그렇고. 이건 수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예찬이 그렇죠. 증거가 있다라고 하니까 네. 뭐 지금 자기를 고소하라 그러더라고요. 뭐 깔 테면 까라 뭐 이런 식인데 그렇죠. 어쨌든 김건희 여사 문자에서 댓글팀 얘기가 본인께 나왔고 그거 이제 확인이 필요한 거고요. 또 그러니까 장예찬 입장에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 한동훈 당신도 댓글팀 있다는 거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건 양쪽에 지금 뭔가가 있는 거예요. 요건 좀 규명이 필요해 보여요. 근데 댓글팀과 관련해서 이들의 멘탈리티가 정상적인 상황이면 그냥 넘어갈 텐데 이진숙 씨 같은 경우도 뭐 기생충도 좌파 영화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왜요? 그게? 좌파 영화래. 그러니까 뭐 이런 그 각종 무슨 뭐 그냥 떠들썩하게 1,000만 이상 되고 막 상 받고 이런 것들은 대부분 다 좌파 영화대. 나는 몰랐는데. 송강호가 주연 배우라서 좌파 영화인가? 근데 그거 재밌게 봤는데. 그거 보면서 좌파의 사상과 생각에 물든 게 없는데 그게 왜 좌파지? 모르겠네. 양극화 이야기하면 좌파인가 봐. 어이구 양극화 격차 해소를 보수파에서 가장 얘기 많이 했는데요. 아 그래요? 격차 해소하자라는 것은 네. 김무성 대표가 2014년도에 그러니까 이진숙 씨 같은 생각이 방통위원장이 되고 또는 대통령이 되거나 영부인이 되거나 그래서 그들의 생각대로 댓글팀이 운영이 되고 그 댓글팀이 이들의 옹호부대가 되거나 또는 적대적인 홍위병이 됐다면 그래서 이 모든 어떤 언론 장악이랄지 어떤 적대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됐다면 그 사건마다 그것도 근데- 처벌을 많이 받았고 자기들도 그런 수사를 했었는데 그런 짓을 근데 하지 댓글팀을 않았을 왜 거라고. 운영해? 장혜찬의 말을 저는 솔직히 못 믿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심각한 문제고 저는 네.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라는 입장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내일도 정치본색 오전 10시 5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